이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시 행정에 있어서 변화를 이제 가져야 되겠다라고 차별화를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차별화 선언에 있어서 이제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송 시장의 지난 4년간의 시정 활동에 있어서 많은 어떤 모자른 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나 또 내지는 변화의 어떤 저기가 생겼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 그 한두 가지 정도 좀 인천의 문제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려고. 이 대목에서 한잔 마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송영기 시장님이 4년 동안 열심히 뛰었어요. 다른 어느 시장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고 보는데, 열심히 뛴 거에 비해서는 좀 평가가 미흡합니다. 그게 이제 좀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될 수 있고, 또 프레임 설정에 좀 실패했다라는 그런 평가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그 4년 전에 송 시장이 당선된 거는 그 안상무 시장이 너무 개발 위주의 전략을 펴고 빚더미에 인천을 앉혀놨고, 또 이제 그 신도시 몰빵 전략, 신도시 올인 전략, 구도심 소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송 시장이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4년을 평가해 보면은 큰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역시 전임 시장과 같이 개발 위주의 전략을 많이 펴왔고, 또 역시 송도나 신도시 위주의 중심의 그런 도시 발전 전략을 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안상수 전 시장 프레임을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안상수 시장이 나온 겁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 프레임을 완전히 극복했다면 안상수 시장이 못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적할 것은 소통 부재. 그러니까 좀 특히 시장은 좀 많은 부분을 아우러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은 다 할 필요 없어요. 어떤 특정 세력, 특정 정파와 같이 그 부분만 주장하면 국회의원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장은 역시 이제 여야도 아우러야 되고, 뭐 모든 부분을 다 아우러서 가능하면 이렇게 통합하는 그러한 쪽으로 하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송 시장님이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소통이 좀 부족했고, 아무래도 좀 이제 일부에서 지적되듯이 좀 측근 위주로 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제 아쉬운 게 지금 국고 지원이 25%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는 돈이 얼추 2조 남짓됩니다. 그러면 25%면은 5천억 받았고, 인천에서 1조 5천억 이상을 돼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인천의 예산이 뭐 그렇게 안 되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것이 송 시장님이 시장 취임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저는 담판을 했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70%의 지원을 해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랬으면은 저는 인천의 재정 문제라든가 인천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을 거다. 근데 그 결단을 못하고 그냥 안상무 시장이 그 받았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바람에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빚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시장했더라도 아마 빚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단을 못한 게 아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이 지금 늘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뭐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송 시장님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은, 그러한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근데 구조적인 것을 결단에 의해서 풀 수 있는 것이 또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결단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쉽죠.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아시안 게임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원래 이제 송영길 시장이 지난해 이제 그 2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 중앙정부에다가 그 주경기장을 이제 그 자체 시비를 찍겠다. 중앙에 이제 정부에 지원받지 않고 가겠다. 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 주경기장에 이제 그 사업 계획 승인을 이제 받아냈단 말이죠. 중앙정부로부터. 근데 그 이제 의회에서도 동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뒤늦게 알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여튼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이 건설이 돼야 되고 경기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고 지원을 당시 정부가 반대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송 시장 입장에서는 국고 지원은 받아야 되겠고 경기장은 또 제때 지어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데 당장 중앙정부가 지금 국고 지원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은 착공 허가를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착공 허가 받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은 착공 허가 받아야죠. 그때 착공 허가 못 받으면 아시안 게임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착공 허가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순서로 그 얘기했던 걸 조금 번복을 했죠. 근데 저는 뭐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시장이었더라도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뭐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송 시장 말을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뭐 마냥 뭐 국고 지원해달라고 가서 사정하면서 시간만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가 너무 이제 저기로 가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의원이 고마워요. 의원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까이서 이제 많은 취재를 하면서 보아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월미도 이제 그 6.25 당시에 이제 그 월미도에 그러니까 월미도가 아니죠.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월미도 쪽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피해 주민들이 집도 잃게 되고 피난을 급하게 갔는데 사전 경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랬으니까 이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 거겠지만 성공을 했겠지만 나중에 그 원 주민들이 돌아왔을 때 미군 기지가 이제 주둔하고 있으면서 어떤 국가로부터 보상도 못 받고 귀향을 못 했죠. 귀향을 못 하는 상태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우리 이제 문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시당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그분들의 아픔을 이제 담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중앙정부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었었나요? 지금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정말 저는 그 정부나 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렇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그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아침에 새벽에 폭격을 하니까 폭격을 피해서 잠시 피난을 했어요. 그리고 폭격이 끝나니까 이제 집으로 당연히 가야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미군이 그걸 가로막고 못 들게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철조망을 치고 거기를 군 기지화 해버렸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완전히 민간 재산을 국가가 강탈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당연히 그건 보상해줘야죠. 지금도 군부대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민간 재산에 대해서 뭐 땅, 집, 뭐 나무, 하다못해 개 집까지 다 보상해줍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민간인 재산을 그냥 국가가 가져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미군이 주둔하다가 이제 한국군에 넘겨주고 한국군이 거기서 이제 나가면서 그 땅을 시에 팔아먹었어요. 220억이 팔아먹었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가 개인 민간 재산을 뺏어가지고 그걸 팔아먹고 이득을 취한 케이스단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다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쟁 피해다. 전쟁 때 폭격해서 피해 입은 사람은 보상 못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미군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담벼락이 부서지고 했으면 나도 얘기 안 한다. 그거는 전쟁 때 폭격에서 피해 당한 걸 어떻게 다 보상해주냐. 그건 보상 못하는 거죠. 전국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건 그 케이스가 아니고 민간인의 재산을 그냥 폭격하고 끝났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국가가 뺐단 말이죠. 국가가 뺏은 거는 이거 안 되죠. 이거는. 그거는 보상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해를 못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도대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국민에 대한 국민의 재산이나 국민의 아픔이나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정말 그걸 감지를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대단히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거는 분명하게 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런 무슨 화려한 것보다는 그 뒤안길에 있는 정말 그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인데 저는 그 당연히 월미도 그 귀향대책의 주민들에게 그 귀향을 못 시켜준 데 대해서 그분들의 재산을 뺏어간 데 대해서 저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국방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제가 임기 내에 해결을 할 생각인데요. 저는 그동안은 입법 발의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전쟁 피해 법안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개 있어요. 그거 똑같이 보는 거야. 국방부에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장이 되면 확실하게 시장으로서 해결해 줄 것이고 만약 시장이 안 되더라도 제가 하여튼 국회에서 그 법을 발의해서 또는 그 국방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해서 반드시 해결할 생각입니다. 이제 인천에도 그 새정치 이제 민주연합이 예. 이제 발족을 했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은 그 당에서의 포지션을 어떻게 따로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나 안철수 지지 세력과 연대한다고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선 전부터 그 안철수 의원과 연대를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뭐 대선 때도 분명히 이건 합쳐져서 공정한 경선을 해가지고 누가 되든지 한 사람을 단일화를 해서 대선에 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당시 이제 문재인 의원이나 친노로부터 조금 미움받은 것은 안철수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제 문재인 의원 쪽은 문재인만이 돼야 된다 대통령 후보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저는 문재인 의원이 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러나 안철수 의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의원 쪽으로서 미움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 그때가 아마 12월 15일 전후에서 국회로 튼다고 해서 농성을 했어요. 저와 포함해서 한 20명 의원이 뭐냐면 반드시 경선을 하고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그 농성을 했는데 그때 농성장에서 그 소식이 들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경선 포기선을 하는 걸 뉴스로 들었어요. 그때 저나 우리 같이 있던 의원들은 대선에서 우리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때 좋아했죠. 안철수 의원이 돌아파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의원이 후보가 됐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겠구나라고 했겠지만은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이 그 포기선을 하는 순간 대통령 선거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힘과 문재인 의원의 힘 또 민주당의 힘이 100% 총력 가동 안 되면 어렵다고 봤거든요 저희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스스로 돌아파는 상황은 안철수 의원 세력의 30% 이상은 날아간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결정을 했고 그 뒤에도 이제 노원구에 보궐선거 있을 때도 제가 그때 민주당의 비대위원이었는데 그때 비대위원 회의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대위원들이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민주당의 정체성에 민주당의 자존심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공천 안 해야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나오는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공천하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이 포기해서 우리를 도와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대선 때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되고 또 길게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공천 안 했습니다. 그때. 그 저는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안철수 의원 쪽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안철수 의원 쪽에도 당을 만들지 말아라. 당을 만들면 결국은 갈라지고 그렇게 되면 서로 다시 또 만나기 힘들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뭐 신당이 된 건 저는 잘된 현상이라고 보고요.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의원이나 또 박원순 시장이나 경쟁을 해가지고 정말 여기서 어떤 민주당을 대표하는 주자를 뽑아서 다음 대선에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신당 된 건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